자, 오늘은 아마 이 강의를 들을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과정을 나가는 학생들일 수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다항식의 연산을 끝내고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2단원을 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 내가 이제까지 학원이나 여러 가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껴졌던 것 중에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질 못하고 이게 정확한 개념을 알고 가지 못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실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원체는 이거네요. 이 강의를 듣는 그 대상은 중학교 3학년 2차 방정식 들어가기 직전, 내지는 조금 빠르다고 하면은 2학년 1학기에 1차 방정식하고 부등식 요것이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정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필수로 이것을 좀 듣고 시작을 해야 될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3과정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들어가기 직전, 예를 들면 뭐 복소수 정도가 끝난 다음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하고는 간단하게 이 강의를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 자, 이 강의의 그 제목은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는 같다요. 자,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 같으냐. 자,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 함수 얘네들은 다 같다라고 아주 지금 단언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수학이라는 부분은 결국엔 다 수식으로 나타내진 것을 어떻게든 예를 들면 x값을 구한다거나 그것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한다거나 요 x값이 변화할 때 같이 변화하는 무언가를 다루는 이런 모든 대수학들, 결국 그게 뭐예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잖아. 얘네들은 결국 하나의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변화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난 정말 많이 하고 싶은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이런 말 많이 해요.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은 방정식은 잘하는데 함수는 못해요. 내지는 함수는 잘하는데 방정식은 못해요. 이런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듣는데 속으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둘 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것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뭔가 따로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반드시 깨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 하나로 같이 생각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문제를 풀다던가 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힘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다라고 할 때는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딱 기준을 주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 개는 결국 뭐로 일어나가 되느냐? 어떤 것으로 하나로 합쳐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무나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래프. 나는 그래프 만능주의자라고 해요. 그래프 만능주의자. 내가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문제들 푸는데 전혀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특히나 이제 해답지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 어떤 대수학적인 풀이, 예를 들면 수식에 나왔으면 그 수식을 이렇게 저렇게 막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풀이,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텐데 사실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도 수학책을 여러 번 집필을 하고 내가 타이핑을 맨날 하지만 모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랑 얘가 다 그냥 근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 굉장히 간단한 문제지만 이런 것이 배제된 상태로 그냥 그 건조한 해답지의 어떤 글씨로 이 어떤 답을 정확히 설명을 하려면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호간에 소통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지 애들은 다 좀 대수학적인 풀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만약 답지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아, 이렇게 푸는 게 맞구나 라고 너무 생각을 아니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맞구나 라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딱 머릿속에 고착화가 돼버리면은 생각이 확장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자 얘네들이 같다 그것이 결국 어디서 만나느냐 그래프에서 만난다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내가 지금 차차간간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봅시다. 자 굳이 우리 보면은 방정식, 부등식 얘네들은 그래프를 사실 그리기가 애매하잖아. 물론 뭐 부등식 같은 경우는 수직선에다 이렇게 표시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뭐 그래프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진짜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는 건 어디냐면은 바로 함수죠. 함수. 함수에서 우리 그래프를 처음 접하게 돼요. 근데 이 함수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방정식 부등식을 이루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을 설명하는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방정식 부등식보다 함수를 먼저 배워야 맞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또 되면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푸는 여러 가지 이항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물론 방정식을 먼저 배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함수라는 것의 개념에서 우리 방정식과 부등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함수 그냥 하나 써볼게. 가장 간단한 함수 y는 x 플러스 1 요런 함수를 내가 한번 지금부터 상상을 해볼게요. 상상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겠지. 내가 그래프를 딱 그래프로 나 설명하겠다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그런 그래프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x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요점과 요점을 그대로 잇는 요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얘는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좀 정확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라는 건 뭐야? 함수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야? 이건 관계야. 보통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x와 y의 관계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x가 뭐 이렇게 변화하고 있을 때 y는 또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뭐 흔한 그래프 중에 하나인 이런 그래프. x가 0이면요 y는 1이에요. x가 2이면은 y는 3이에요. 요것을 나타낸 그래프요. 자, 나한테 함수를 배운 사람, 저 함자가 무슨 함자라 그랬지? 상자라나 보석함 같은 거 할 때 하는 그 상자야, 상자. 자, 어떤 상자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 어떤 것을 넣으면은 뭔가가 나오는데 얘가 보니까 얘가 플러스 1이 돼가지고 나오더라. 잠깐만, 이거 보이는 거 맞지? 자, 봅시다. 자, 1을 넣었으면 했더니 2가 나왔어. 2가 넣었더니 3이 나왔어. 아, 이 상자가 하는 역할은 더하기 1이라는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우리 요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면은 뭐야? 이 인풋과 아웃풋의 자,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는 함수고 그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시각화한 게 바로 그래프라는 겁니다. 간단히 생각해봐. 인풋, 그리고 보통 우리 인풋을 보통 x라고 놓고 아웃풋을 y라고 놓죠. 그러면은 y가 뭐야? 결과값이야. 결과값. 잘 기억했죠? 자,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나왔어. 자, x를 넣었을 때 y가 나왔어. 자, x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점점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비율이 어때? 정확하게 일치. 1, 1, 1, 1 증가할 때마다 값도 결과값도 1, 1, 1, 1 증가하는 완전히 비율이 같이 증가하는 그런
함수 관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거야, 이게. 증가를 하는데 굉장히 일정한 방향으로 증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를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고등학교 와가지고 뭐야?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한 1차 함수로 보던 것을 직선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의 지금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들 배우게 될 해석 기하학의 시작입니다. 자,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우리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계속 설명을 해보자고요, 지금. 그러면 봐봐. 자, 요런 그래프가 존재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요 그래프, 요 함수식이라는 걸 가지고 내가 방정식도 생각해 볼 거고 부등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방정식부터 봅시다. 자, 요거랑 똑같은 방정식을 하나 생각해 볼게. x 플러스 1은 0 이런 거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봐봐.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린 등호라고 하지, 등호. 등호는 뭐야? 양쪽에 있는 변이 같다라는 얘기야. 양변에 있는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등호예요. 아니, 선생님, 그냥 x-1 넣으면, 맞아. 그냥 x-1 넣으면 돼.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푸는 거 아니니까 맞아. 틀리지 않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수, 부등식의 모든 관점을 다 적용해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은.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 봐봐. 얘라는 식과 얘라는 식이 완전히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어떤 값을 가질 것이고, 얘도 어떤 값을 갖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보지 않을까? 그럼 이게 또 선생님 0은 무슨 값을 가지? 0은요 그냥 계속 0이라는 값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우리가 함수라는 거 얘기할 때 얘 우리 결과값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어떤 결과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얘도 어떤 결과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우리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과 y는 0이라는 녀석이 서로 같게 만드는 어떤 x값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등호를 사이에 두고 있는 두 개의 식을 서로 다른 함수라고 생각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y는 0이라는 직선은 우리 여기 그래프에서 어떻게 표시가 되죠? 얘야, 얘. 그치? 얘가 내가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직선이 바로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거 y는 x 플러스 이거 우리 이미 그렸잖아. 자, 이건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그린 색깔이잖아. 요거잖아. 요거.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요 값과 요 값. 자, 요런 함수와 요런 함수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얘 직선과 이 직선이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나는 부분이 딱 같은 부분 여기 아니냐? 여기? 여기가 만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같은 점이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x 플러스 1을 0이 되게끔 하는 그 점은, 그 x값은 이 점이겠네.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이 점이 돼야 되겠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값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 요것은 이제 좀 나중에 되면은 많이 쓰게 되니까 좀 잘 기억을 해두라고 하고, 이 강의를 듣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 요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생각해보자. 자, 봐봐. x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요 식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요 식에다가 이 x 플러스 1이
0이 되는가? 그러면은 y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자, y가 0이 되려면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잖아. 이 그래프에서 y가 0이 되는 x값.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잖아. 그렇다고. 그러면은 봐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자, 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가 0이 돼야겠지.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 자, x 플러스 1과 1이라면은 얘는 뭐야? y는 1 이런 직선인 거야. 그럼 y는 1인 직선이란 뭐야? y는 1이라는 직선은 어떻게 돼? 얘잖아, 얘. 자, y는 1이야. 그럼 y는 1이라는 직선과 얘가 만나는 점. 그래서 x는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옆으로 한번 옮겨 볼게. 여기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 자, 봅시다. 일단은 그러면 x 플러스 1이 1인 경우 만약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요 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내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물론 요것이 이렇게 0이나 1 이런 숫자로 듣지 않고 요거 자체도 어떤 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미 그건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x 플러스 이건 평행하니까 안 되겠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야? 이런 직선이잖아.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를 같게 만드는 x값, 결국 요거는 요놈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제 이런 거 너무 중요한 얘기고,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우리 모든 함수에서 상수항은 뭡니까? 모든 함수에서 상수항은 y절편이에요. y절편.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1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가더라도 다 y절편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 자, 마지막 상수항이 하는 역할이 뭘까? 마지막 상수항이 하는 역할.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요 상수항이 하는 역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있잖아. 이미 이 어떤 1차 함수건 2차 함수건 그 모양 자체는 여기서 다 결정이 나요. 사실 여기서 다 결정이 나. 최고창에서 다 결정이 나는데, 그러면 이 상수항 도대체 뭐가 있는 놈이냐? 자, 이미 요 놈으로 하여금 다 그래프의 모양은 결정이 나 있는데, 얘로 하여금 해가지고 뭐냐?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느냐 내리느냐를 낮추는 거야. 올리느냐 내리느냐를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이 C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적절하게 이놈을 조절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게 사실 나중에 미적분이 수2죠. 수2라든가 또 일부 중상 과정에서 2차 함수의 활용, 이런 부분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자, 부등식은 도대체 뭐냐? 부등식은 뭡니다. 자, 요것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라고 해두고, 자, 부등식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 요거는 부등식 배웠을 때 뭐 이렇게 했었잖아. 요렇게 넘기면은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보다 크면 됩니다. 요렇게 우리가 썼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것이 이놈의 식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봐봐. 얘도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여기 딱 주어져 있어요. 얘가 0보다 커야 돼. 이건 뭐? 결과값이라는 거야. 결과값. x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이 결과값이 0보다 크려면 어디야? 여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여기야, 여기.
얘네들 봐봐. 얘네 y값이 결과값, 이 y의 결과값이 0보다 작잖아. 그래서 여기만 해당하면 돼. 그러면 x가 여기보다 크기만 하면은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여기가 어디야? 너무나 잘 알겠지? 마이너스 1이라고. 요거 마이너스 1보다 그래서 크기만 하면 된다? 다 크면 얘 다 크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렇게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간의 관계라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을 시기야. 앞으로 썩게 될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내가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가지고 그걸 내가 정리를 해볼게. 자, 봅시다. 자, 2차 함수부터는 뭐야?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자, 이런 포물선이 있다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y는 fx. 이런 2차 방정식, 2차 함수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우리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고, 내가 최고 차이의 개수를 a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돼? fx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얘가 뭡니까? 이 fx라는 방정식을 0이 되게끔 만드는 거잖아. 0이 되잖아. y값이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인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2차 방정식 배운 사람들 너무나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2차 방정식을 보건 2차 함수를 보건 간에 우리는 얘가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애들 이거 되게 웃긴다. 얘가 0보다 같다는 것은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되니까. 자,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다들 외우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 0보다 크면 알파 베타 바깥쪽, 0보다 작으면 알파 베타 안쪽.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암기 왜 하니?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런 식이 바로 이 그래프잖아 지금. 그치? 얘가 0보다 크려면 범위는 어디야? 여기랑 여기라고. 그치? 얘는 0보다 작잖아 지금. 이 y가 결과값이 0보다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야. 응? 그러면 얘가 되려면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베타보다 크고 알파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가 돼야지 맞는 거잖아. 자, 얘가 0보다 작아. 전부 작으려면 여기잖아, 여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자, 여기야, 여기. 여기, 이렇게 된다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되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막, 그냥 암기하면 되지 않나요? 암기하려면 암기하세요. 뭐지, 왜 암기를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프에서 생각하시라고. 이게 내가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은 특히나 부등식, 조금 어려운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좀 직관적인 상태로 우리가 보면은 검산이라는 걸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금방 답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으면 맞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되게 쉬운 문제인데 조금만 내가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번 가볼게. 봐봐.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값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은 자 x-3이 0보다 큰 경우랑 같은 경우 x-3이 0보다 작은 경우 두 개 나눠가지고 막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야.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그래프를 사용해가지고 푸는 방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 거야. 자,
이건 이게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이 나중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것은 뭐 나는 이제 많이 해봤잖아. 여러분들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이 그래프는 내가 그냥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봐봐. 여기가 3이면은 이런 그래프예요. 왜냐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그치? 이런 그래프인데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이면은 여기 음수로 있는 부분이 다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봐봐, 얘가 3보다 작대. 자, 얘가 3보다 작대. 여기네.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긴 당연히 6일 것이고, 그지? 3보다 작으려면 여기네.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범위. 자, 굉장히 쉽게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 요것만 해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직관이 그 어떤 뭐랄까 굉장히 큰 것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2차 부등식에서예요. 자, 봅시다. 어떤 fx를 뭐 2차 함수라고 넣어봅시다. 2차 함수. 자, 그러면 절대값 fx가 0보다 작을 부분을 구하세요. 이거부터. 이게 보면은, 자, 2차 함수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되는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자, 얘가 0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여기 뭐 어떤 뭐 알파라고 한번 둡시다. 자, 여기를 뭐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두면은 딱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가 답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봐봐, 내가 이거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실수해요. 왜냐면은, 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우리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거 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해. 나도 실수 많이 하고. 그런데 답이 딱 나왔는데 요렇게 딱 여기 어떤 충의 방정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같은 어떤 딱 요런 아름다운 답이 나와서, 그러면은 거의 99% 이거 맞았네 라고 머리가 쓰고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한 답이 나왔다라고 딱 봤을 때는 다시 풀어야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두서 없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어쨌든 내가 굳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다 같아요. 그리고 함수의 개념에서 출발을 합시다. 그리고 그래프 정확하게 그립시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직관적인 풀이가 분명히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내 말을 잊지 말고 그래프 제대로 그리는 연습 해야 되고, 그 그래프 제대로 그린 것들을 내가 수학적으로, 대수학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잊지 말고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